네. 제가 근무하는 곳은 그 명동입니다. 네, 명동이어서 지금 명동 성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명동 성당 요즘에 워낙 외국인들 많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도 너무 많고. 근데 우리 같이 일하는 분 말처럼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외국인이라서라기보다는 되게 밝은 표정으로 다니니까 그게 좋습니다. 웃는 얼굴로 다닌다는 거는 되게 기분 좋은 거죠. 길거리 다니면서도 그건 좋습니다. 이거네. 이게 불이 이쪽을 환하게 밝히네요. 이쪽 불이. 얘네들은 다 사실은 현재 기능을 다 못 쓰고 있어요. 전원을 제가 연결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오프로드용 뭐 라이트를 단다든지 뭐 헤드라이트를 달아 가지고 뭘 처리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서 그닥 그렇게 활용도는 없고, 이제 뭐 나중에 뭐 달면 멋있게 또 이렇게 서치라이트 같은 거 달아서 꼼꼼한데 이렇게 불 켜구나. 저는 이거 당장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비 올 때 이게 안개등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게 없어요. 약간 앞에 등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저거예요. 뭐냐면 하이빔 켰을 때 증강해주는 그런 등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빔을 켜지 않으면 걔가 안 켜져요. 원래는 이 상태에서 좀 켰으면 좋겠거든요, 이 등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뭔가 다시 어떤 다른 곳, 천장에 달든지 밑에 달아서 라이트를 좀 더 추가 라이트를 달아서 밑에 차선을 좀 환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비 오면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얘가 차고가 이렇게 이제 앉은 자리가 높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차선이 잘 보이기도 하고, 또 뭐 그동안 그럼 어떻게 다녔어? 보고 다녔죠. 다 보입니다. 단지 좀 침침하게 보일 거 하고 환하게 보는 거 차이인데, 좀 환하게 보시긴 합니다. 저는 이 지프가 좀 무리하게 갑자기 나와서 했네요. 저도 이제 조심해서 가야죠. 오늘 아침에는 되게 기분 안 좋은 게, 천천히 간다고 뒤에서 빵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천천히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신호를 바뀌었는데 막 엄청 지연하다 가는 것도 아닌데, 신호 바뀌자마자 확 나가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뒤에서 제가 이제 막 빨리 안 달리니까 불만이 많았나 봅니다. 신호 바뀌자마자 빵 하더라고. 그런 기분이 안 좋죠. 무슨 책에서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차선이 있으면 차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무슨 뭐 엄청나게 늦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어디 목적지를 갈 때. 근데도 사람이 굉장히 기분 안 좋거든요. 차랑 좀 텀 두면 이렇게 뭐 신호등, 뭐 방향등을 켜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지만 그냥 훅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뭐 굳이 그까짓 거 하나를 못 껴주나 싶긴 한데, 그 이유가 요 앞까지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한대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요 앞차랑 저랑 차의 그 사이 영역은 내 구역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에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뭐 그러든 간에 누군가 나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그런 약간 본능적인 저항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려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몇 개 들어온다고 제가 얼마나 느꼈습니까? 이 앞에 차가 2대 들어온다고. 근데도 막 빨리 붙여가지고 끼어드는 애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게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니까 그게 있어요. 어차피 똑같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너를 바짝 돌아야 될 때, 이럴 때 차가 되게 이렇게 커브가 좀 크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보시면 되게 조용해요. 지금도 보면 거의 소리가 없어요. 조용하죠? 이 정도면은 승용차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차고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쏠림 현상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요인이라고 하나? 이게 요인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높은 차들은 동일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 위에 올라가면 차체가 무거워서 눌러주는 맛이 있어서 통통 튀지는 않은데 쿵쿵쿵쿵 하고 누르면서 이렇게 찍어 내리면서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데, 통통 튀는 느낌이 별로 안 좋지만 이렇게 지그시 눌러가면서 가는 느낌은 다소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쾌한 느낌은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코너를 이렇게 돌 때 바퀴가 이게 뭐 락을 잡은 건 아닌데, 그래도 상시 사륜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찌그덕 하면서 돌아가는 느낌을 살짝 받아요. 근데 그거는 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 그렇다고 뭐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다니는 데는 큰 문제 없이 다니고, 지금도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엑셀레이터를 밟았다가 발을 떼면 웅 하면서 웅 하는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약간 배터리를 충전하는 발전기 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프로드를 누르고, 오프로드를 누르면 이 전자기기를 키면 이렇게 전기를 쓰다가 이제 하면은 가끔 이렇게 정지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 차징을 하고 있는 거죠. 배터리를 차징하게 됩니다. 갈 때는 차징하지 않고 쓰고, 나중에 쓰고, 다시 지금은 이제 나가니까 쓰고, 얼마의 암페어를 쓰고 있고 얼마를 차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좀 궁금한 거는 얘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배터리인지 아니면 여유분 배터리인지. 사실은 배터리는 뒷좌석 의자 밑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 자동차 엔진의 배터리인지 아니면은 그냥 여유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유 배터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아무튼 그 뒤에 있습니다. 배터리. 차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도계가 있어서 쭉 운전한 이력들을 남겨놔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 나오고, 고도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는 왜 간 내려가? 이거는 내가 기록했던 경로 레코딩 하는 거고, 이제 온도들. 요게 기어박스 온도인데, 내리막길이나 이런 데 엔진 브레이크 같은 거 걸면 온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거든요. 이 온도를 잘 보고서 파열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거는 여기 좌우나 상하로 길어지는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이 볼 때는 저기 언덕 고바위 올라갈 텐데, 사실은 아무리 고바위여도 20도 이상 본 적이 없어요. 생각보다 보는 거랑 실제로 측정하는 거잖아요. 얘는 측정하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 보면 막 차가 막
천장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보면 30도도 안 돼요. 우리 각도기로 30도 재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정도도 안 돼요. 생각보다 별거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회화동입니다. 지금 비원과 낙원산과 비원과 창경궁을 지나서 회화동 성대 입구를 지나갑니다. 여기도 저희가 이 근처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던 곳입니다. 밤에 돌아다닌 적은 졸업하고 다니기는 많이 다녔고, 그 어렸을 때는 뭐 낮에 다녔죠. 뭐 학교 끝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다녔던 곳이고요. 우리가 여기 회화동 로타리가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네요. 추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거 지나면은 삼성교 한성대 입구 쪽인데요. 한성대 입구 쪽에서 저는 이제 학교 올 때는 한성대 입구 쪽에서 내렸죠. 회화동 쪽으로 가지 않아요. 요즘에 예전에 참 많이 막혔는데 요즘에는 좀 덜 막힌 것 같아요. 그나마 여기서 삼성교 쪽까지 가서 그 다음에 저기 성신여대까지 거기 길을 좀 넓혔습니다. 사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좁았어요. 거기가 진짜 상습 정체구역이었죠. 예쁘긴 하네. 워낙. 근데 이거 레코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도에 없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비게이션이 없는 그런 데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내가 어딜 갔다 왔다는 거를 얘가 레코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레코딩을 한번 해봤는데 레코딩한 이력을 지우는 걸 모르겠어. 매뉴얼을 좀 보고서 그거 좀 지워야겠습니다. 테스트 삼아 해봤는데 지우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오프로드를 많이 다니면 그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저는 안 다녀봤지만 그 큰 강 옆에 이렇게 뭐 비 오면 침수되지만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막 무슨 오프로드처럼 이렇게 갈대밭 같은 길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 그런 데 많이 가던데 그런 데는 막 길이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 레코딩을 해 놓으면 내비게이션으로 가서 그 다음에 그런 오프로드를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길들은 이렇게 하나씩 레코딩을 해 놓으면 그 활용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오지를 우리나라도 오지 많으니까 그런 오지 같은데 또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시크릿 로드 이런 것들 그런 길을 갈 때 그거 약간 등록해 놓으면 내비까지 가고 그 다음에 얘 따라가고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활용도 있을 것 같은데 활용도 이게 얘를 따라서 가는 거가 좀 어렵더라고요. 잘 안 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딱 붙는 건 카메라에 번호 안 비치려고 앞에 차 이렇게 번호 붙이면 좀 그런. 좋아요. 밤에 이렇게 다니면 천장에 유리잖아요. 얘가 별이 안 떴는데 개방감이 좀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얘는 꼭 해야 돼. 얘 안 하면 어휴 답답해요. 얘가 찌부가 돼가지고 되게 답답하고 뭐 사실 그럴 일 별로 없겠지만 지프나 뭐 브롱코 같은 것들은 이 문도 떨어지고 천장도 뜯어내잖아요. 그래서 막 오픈카처럼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럴 일이 사실 거의 없지만 평소에도
지프도 그런 거 뜯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거울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 유리 자체를 띌 수가 있거든요, 전체로. 사실 저 하고 싶은 건 약간 오지 같은 데 있잖아요. 가가지고 요거 띄고 여기 발 올라가서 이쪽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망원경 같은 걸로 이렇게 쫙 이렇게 밖에 사파리 보듯이, 이 사파리 윈도우인데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 생각만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런 거에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차 탈 때는 그 차는 그 고급류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고성능 차들은 고급류를 넣는데 왠지 그걸 안 넣으면 차가 망가질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고, 그 다음에 지방이나 뭐 저쪽에 이렇게 외지에 나가면 고급류 넣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걸 또 뭐 찾아가지고 넣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반유를 저쪽 멀리 가면 일반유를 넣고 다닌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뭐 고급류 넣겠다고 한 몇십 킬로를 가는 건 또 너무 좀 오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넣고 다녔는데, 이거는 일반 휘발유를 넣으니까 되게 그게 좀 편하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기아가 낮은 단계에서는 저기 좋아요. 그 낮은 RPM에서는 그 출력이 마력이 좀 나오는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뭐 재밌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고급류를 넣는 차들, 소위 말하는 뭐 그런 고성능 차들, 쏘는 거 말고 이런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도 다 고급류 있거든요. 그런 차들이 가지고 있는 뭐 막강한 그런, 그때 레인지로버가 560마력인가 그랬거든요. 차체는 이거보다 훨씬 좀 큰데 이거 집차가 날아다니는 느낌이에요. 비행기 수준으로 가는 그런, 체감하는 게 좀 오버하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가끔 그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되게 재미를 느껴요. 만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텔레비에서 봤는데 뭐 람바르기나 뭐 이런 거 타는 사람들 그 회사에서, 우리나라 사람인가 이렇게 그 이탈리아 가가지고 그걸 타는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차를 가지고 막 뭐 200km 이상 넘게 달리고 그런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50km, 60km 가다가 갑자기 한 100km, 200km로 뻥 튀어나가는 그 느낌, 그 느낌이 원래 재밌는 거래요. 그냥 계속 속도 높이는 건 그건 별로 재밌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차를, 웬만한 차들도 우리나라 국산차도 한 200km 낼 수 있거든. 달리면, 계속 달리면, 내리막길도 달리고 막 달리면 그 별 재미가 없거든요. 미친 속도일 뿐이지, 과중한, 감당 안 되는 속도일 뿐인데, 근데 가끔 이렇게 뭐 가다가 그 고성능은 아니더라도 이제 이렇게 옆에 차랑 이렇게 가다가 뭐 경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팍 뚫려있는 공간이 나왔을 때 빵 달려주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은 아마 이렇게 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재밌는 느낌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차는 그런 거는 없어요. 저단에서 뭐 높은 출력이 난다지만 높은 데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거친 데를 올라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퍼포먼스지, 뭐 등을 밀어준다는 둥 뭐 그런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잘 가요. 잘 가요. 그게 재밌는 거지. 여전히 여기 구간은 막히기 계속 막히는, 좀 지나고 괜찮지 않을까. 요거 끝나고 어디서 또 막히냐면 저기 미아리 있는데, 미아 상권이 있는 거, 거기가 좀 막혀요. 거기도 기름에서 미아 쪽, 거기는 뭐 상습적으로 좀 막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버스 전용 차선이 있어가지고 두 차선밖에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옛날에 기억이 나는 분,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버스 전용 차선이 없다고 우리가 두 차선 이상 쓸 거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때는 여기 다 주정차를 해놨거든요. 길바닥에다가 다. 그래서 한 차선이 거의 죽어 있었거든요. 어차피 주차장 반주차장으로 죽어 있었었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게 낫지. 두 차선 최대한 잘 쓰니까 오히려 전용 차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좀 가네요. 용도로라도 가는 게 어딥니까? 고맙지. 여기는 성신여대 거의 다 왔는데, 성신여대 쪽 이렇게 오른쪽 있잖아요. 기름에 저기 삼성교에서 성신여대로 가는 오른쪽 시장. 여기 시장, 여기 무슨 시장이지? 거기 시장 있는데 여기도 와볼만 합니다. 성신여대랑 연결해가지고 시장 내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막 차라리 이 오른쪽은 별로 없어요. 오른쪽은 가는 방향에서 이쪽 오른쪽은 다 그렇게 재미난 게 적은데, 왼쪽은, 오른쪽은 여기 시장도 재밌고 저쪽 성신여대까지 연결돼 있어서 재밌는 것들이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괜찮더라고요. 얼마 전에 회를 사가지고 갔거든요.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맛있었어. 근데 제가 이가 그때 이쪽 치료 때문에 많이 못 먹었죠. 거의 못 먹었죠. 세팅은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좀 직관적이진 않아. 직관적이고 별로 세팅이 또 많지 않아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집까지. 이게 명동에서 중계동으로 가는데, 그게 명동에서 저는 양재 넘어서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려, 시간이. 근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거리상으로 꽤 되더라고요. 중계동 가는 게. 중계동이 생각보다 시내 쪽으로 나오고 교통이 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유튜브도 보고. 근데 유튜브 보면서 운전하면 안 돼. 꺼야 돼. 이렇게 딱 꺼주고 딱 이렇게 운전에 집중. 근데 너무 심심해. 집중하기에는 너무 심심해. 아무 일이 없어. 약간 여가를 즐겼으면 뭐가 필요해. 사실은 뭐 영상 보면서 가요. 근데 막 그런 역사, 과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틀어놓고 가면 재밌더라고요. 약간 잘 때도 그런 거 틀어놓으면 재밌죠. 자, 여기서 이제 너무 멀쩡하게 서 있으니까 필요가 없지. 어차피 편집하면 되니까. 외부 차량 월주차 10만원? 나 좋다. 이렇게 해서 월주차가 10만원이야? 싼 거지. 저희가 명동에서 월주차장 하잖아요. 거기는 25만원, 24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월. 차를 가져가는 다니는 장점은 있죠. 사람마다 뭐 차이는 있는데 저는 차를 갈 때 재밌어요.
편리하다, 편하다 이거보다는 엔조이하거나 익사이팅한 그런 느낌?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의 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도 주차비를 내고 차를 가시는 거예요. 네, 기름값이 문제예요. 기름값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레인지로버나 이런 것도 5kg인데 걔가 더 많이 나온 거야, 얘보다. 지금 17이니까 네, 괜찮죠? 17kg를 하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은 5000km 탔네요. 5640km. 많이 탔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도 뭐 올려놓으면 별것도 아닌데 안 미끄러져? 잘 안 미끄러져요. 뭐 좋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얘가 엄청 짧아. 이거는 아마 그런 이게 가파른 그 지프나 뭐 이런 거 애들 그런 애들은 다 여기 짧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갑자기 여기 확 짧아지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처음 탔는데 항상 이렇게 유리가 누워져 있으면 보통 이 여기가 굉장히 한 이 정도 되고 저 끝은 손도 안 대고 한번 만져보지도 못해. 이런 데는 만져보지도 못했거든요. 차 팔 때까지도. 근데 이거는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게 되게 낯설어요. 여기 보통 보면 속도계랑 RPM 그런 게 나오잖아요, 보통. 그게 없으니까. 저 되게 심심할 줄 알았거든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차들, 일반 차들도 이런 구성, 이게 되게 독특한 구성이잖아요. 근데 일반 차들도 이렇게 구성했을 때 되게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막 LED로 요즘에 막 LED가 아니지. 요즘에 뭐라고 해야 돼? LCD가 아니라 그 요즘 더 좋은 거. 그런 화려하게 대시보드를 만들잖아요. 사실 거기에 막상 볼 건 없거든. 그냥 이상한 뭐 날씨 나오고 뭐 괜히 바탕화면에 그 이상한 그림 나오고 뭐 되게 화려한 거에 비해서는 그 화면에서 보여주는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이 있어서도 사실은 안 되고 기본적으로 운전하는 차니까 자율주행이 아니니까. 근데 그거 없이 가면 되게 심심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단데 그렇게 심심하지 않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볼만해요. 그리고 이게 여기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요 킬로미터가 조금 아날로그하게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저도 이 속도계가 숫자로 나오는 게 별로 안 좋은데 여기 이제 공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속도계는 좀 뭐 요 밑에 그 RPM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아날로그하게 보여주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 나머지는 뭐 그렇죠 뭐 별로 없어요. 온도 나오고 바깥 온도 나오고 뭐 날짜 나오고 그런 거 그게 답니다. 오늘은 괜찮네요. 어저께는 요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갔거든요, 퇴근을. 아, 일찍 했나? 더 늦게 한 것 같아요. 늦게 했는데도 차가 엄청 막혔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이 정도면은 아주 집에 가는 길에 뚫리는데 이 길은 기름입니다. 기름도 많이 바뀌었죠. 기름도 오른쪽도 꽤 오래 바뀌었고 왼쪽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재개발을 다 했어요. 여기가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없어 보이는 막 예전 그런 거였고
여기가 좀 뚝처럼 올라왔고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길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되게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지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사를 하고 나니까 둘 다 이렇게 평평해졌어요. 저쪽 사이드도 큰 건물, 롯데캐슬 주상복합 큰 게 들어와서 이제 기름역도, 기름동 이쪽도 괜찮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 지나면은 이제 미아 길인데, 그 길부터 시작해서 미아 상거리까지 굉장히 또 안 좋은 동네예요.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개발이 좀 덜 되고 깜깜한 그런 길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보니까 다 재개발 한다고 표시를 해놨네요. 그러면 또 여기도 좀 화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정류장도 심지어 없어요. 예전에도 없었고. 그런데 여기가 바뀐다 그러면, 여기가 바뀌면 뭔가 기름역처럼 화려하게 바뀔까? 라는 생각도 들고, 여전히 조용한 주택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일단 없으니까. 뭐 이 정도 스타일스 정도 있고 이제 또 없어서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이 길이 원래 옛날부터. 기름동은 저기는 좀 오래돼도 사람이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저기는 활동적인 곳인데, 여기는 좀 인적이 드문 곳이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저 미아 상거리까지 사람들의 그 이동이 별로 없어요. 없는 지역입니다. 이쪽도 그렇고, 반대편 사이드도 이제 요거 되고 난 다음에 이쪽 사이드도 할 것 같아요. 재개발 좀 들어가면 이쪽 거리도 뭐 번듯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네,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저 백화점이, 현대백화점. 그 현대백화점을 갈 때 유턴 받거나 그러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쪽 오른쪽에 현대백화점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다가 우체국 지나서 우회전을 하면 바로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저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놓고 여기 건너면 현대백화점 가는 거예요. 여기로 건너가면 현대백화점이 주차하기도 편하고, 이 동네에서는 퀄리티도 괜찮아요. 괜찮고 가볼만하고, 저녁 때 가면 가격도 품질이 괜찮은 게 좀 쌉니다. 백화점 상품들이 조금 아무래도 좋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쯤 되면 세일을 좀 해요. 세일을 좀 하면 그거 괜찮아요. 가끔 늦게 지나갈 때가 있어가지고 저희 와이프하고 가게 되면 와인도 사고 몇 가지 먹을 거리 이렇게 사면 괜찮아요. 좋아요. 백화점 물건이라 좀 좋게 나와요. 백화점 물건들은 그런 뭐 리테일 그런 것들은 보면 퀄리티 있게 들어갑니다. 사실은 TV라도 백화점은 좀 달라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좋은 거 쓰고 막 그래요. 똑같은 걸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어마무시한 차이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은 값이면 저렴한 부품들이 아니라 기능은 같지만 좀 좋은 부품들, 그런 것들을 납품업체가 좀 좋은데 이런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제품도 괜찮아요. 백화점에서 사면 비싸니까. 보통 보면 막 그 하이마트 같은 데서 좀 저렴하게 사겠다 하지, 누가 백화점에서 막 이것저것 사지 잘 안. 근데 사는 사람들은 또 백화점을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월계동, 여기가 원래 개천이 있었죠.
개천길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이쪽을 조금 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개천이 있어서 종암이동 그쪽에 개천길이 있어서 아주 옛날에 그 언제냐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때 그 개천길에 개천도 뭐 깨끗한 물은 아닙니다 옛날에. 개천이 이렇게 흐르면 옆에 이렇게 뚝이 있잖아요. 여기가 종암동, 여기가 월계동이었거든. 이쪽으로 좀 여기까지 계속 월계동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뚝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날씨에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있고 막 그랬었어요. 야, 그거 진짜 옛날인데. 그런 때 사진을 좀 찍어 놓을걸. 월계동 그런 사진.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거기 외갓집 있었거든요. 종암 이동에. 그런 사진 좀 찍어 놓을 거예요. 막상 지나면은 사진이.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사진 찍는 거 재밌어가지고, 뭐 지금도 동영상 찍고 있지만, 사진 찍는 거 재밌어가지고 수업을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그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그림. 그런 게 아니니까, 과연 그게 예술이냐. 사실 여기는 사진 찍는 건데, 무슨 예술이야. 그냥 테크닉을 통한 어떤 그런 작업일 뿐이지.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일본 작가들, 사진 작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슬라이드 필름으로 예전에 이렇게 교수가 사진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줬거든요. 근데 사진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이라는 게 그때 가장 이제 되게 제가 봤을 때 재밌었던 게 얼굴만 찍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물 사진만 찍는 사진사. 유명한 사진사, 일본의 사진사였는데 그 사람은 얼굴만 찍어요. 근데 얼굴을 찍는데 그 얼굴을 찍는 각도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차들이 되게 많이 오네. 말하고 다니면 이렇다니까. 이쪽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일본에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구구주의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활복하고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인데, 일본의 그런 어떤 일본의 정신 뭐 좀 그런 거를 이제 옛날 제국주의 시대 때 어떤 리더로서 어떤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진을 찍을 때 빛을 이렇게 옆에서 딱 찍어가지고 콘트라스트라고 해서 대비를 이렇게 양쪽의 얼굴을 강하게 대비를 주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근데 그 사진 작가가 말하는 게 그 사람의 어떤 극단적인 성격, 대쪽 같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극우적인 성격, 그런 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예술이라는 게 그렇죠.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의 성격과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일본의 어떤 번영과 그런 걸 위해서 활복을 하고 막 죽고 그랬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어떤 신념이라고 그랬잖아. 좋은 신념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를 보여주는 사람을 그렇게 찍었고,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야쿠자 두목을 찍었는데,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면,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주먹으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먹은 되게 크게 보이고, 사진이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크게 보이고, 상대적으로 얼굴은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주먹이 있으니까, 이렇게 찍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참 머리는 좀 없고 주먹만 쓰는 놈이다,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야쿠자 두목에 대한 어떤 풍자? 내지는 뭐 풍자적 어떻든 그런 식의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을 표현한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사람은 되게 유명한 일본의 사진작가였었는데,
그 아주 80년인가? 뭐 그 정도를 매년 가족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전 대가족을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고, 그 다음 해에 또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 찍은 걸 가족 사진만 찍어가지고 전시회에 가면 다 가족 사진만 있어. 그 사람 가족 사진만 있는 그런 전시회를 했는데, 근데 거기를 이렇게 보면 그런 거가 있어. 어떤 사람이 막 그때 뭐 기모노 입고 그 신발은 뭐 그런 이상한 나무 신발에다가 막 그런 그 일본식 있잖아요. 뭐 슬리퍼 같은 거, 그런 거 신고 막 나와가지고 머리 이렇게 변발 머리 이렇게 깎고 이렇게 사무라이처럼 해가지고 내리고 우르르 그렇게 찍다가 또 점점점 개화되면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양복 입고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제국주의 시대가 되면서 칼 차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 애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찍다가 그 다음 사진에는 그 친구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세대가 나오고 또 뭐 이렇게 이제는 양복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런 캐주얼한 옷 입기도 하고, 점점 할머니가, 어린 애기가 점점 자라서 할머니가 되어서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이제 그게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그 일본의 역사 있잖아요. 일본이 아주 이제 하여튼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서 신무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이 제국주의 열강의 하나의 축으로 또 끼어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떤 패권국으로 하면서 어떤 나쁜 짓들도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무슨 어떤 서양의 문물을 전달하는 어떤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2차 대전을 전쟁에 또 몰입되고, 그 다음에 패망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죽고, 핵폭탄 터지면서 이제 막 보통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엄청나게 또 이제 하다가 원조를 통해 가지고 또 주변 나라에 우리나라든 베트남이든 그런 데 어떤 전쟁을 통해 가지고 또 기사회생을 하고, 한편으로 어떤 또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고 뭐 거의 세계 2위까지 가기도 하고, 이런 일본의 그 역사들이 그 가족사에 그대로 이렇게 마치 오버라이드 돼가지고 리트머스처럼 쫙 반영이 되는 그런 걸 보게 되면서, 이게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실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역사성, 그거를 갖게, 아무리 그림을 현실 뭐 그때 피카소가 뭐 베로니카에 뭐 어쩌고저쩌고 전쟁을 그렸지만, 사실은 그것의 사진에 대한 사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감정이 좀 적은데, 그리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추상적인 모양을 만들고 그거를 상대방한테 전달하기 위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어떤 추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나 어떤 사실이나 작가의 사상을 전달했다면, 사진은 사실 그 하나의 장면으로서 사실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게 되게 공감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반 예술보다, 다른 예술보다는 함축적이지도 않고 어느 정도, 그러다 약간 직관성도 좀 있고, 사실성을 바탕으로, 사진 찍는 거는 왜곡하기 힘드니까 사실성으로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진을 그 작가의 생각과 그런 것도 전달하는데도 효과적인 예술 매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진은 재밌었어요. 그거 보면서 사진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진을 감상해야 되고, 사진이 뭔가라는 걸 그때 많이 배웠죠. 근데 이 동영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스냅 사진이었었다면, 지금도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게 내가 만약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 또는 제가 없어진 이후에 이 동영상이 물론 당연히 없어지겠지만 누군가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 또 이 장면, 이 화면과 이 공간을 한 20-30년 후에 누군가 봤으면, 야, 그땐 이렇게 됐구나. 사람들이 직접 다 운전했네. 요즘엔 누가 운전하고 다니냐. 다 자동으로 운전하고 다니지. 뭐 이렇다든지. 이런 게 또 느껴지겠죠? 그 영화 중에 스모크라는 영화가 있어요. 스모크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담배가게 아저씨인가? 한 장소를, 사거리 장소를 몇십 년 동안 찍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장면이 한 장면인데, 한편으로는 그 담배가게라는 그런 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정적인 문제들, 뭔가 변화가 없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일상, 그런 것들을 또 몇 년 동안 찍어봐야 맨 똑같은 것들에 대한 무료함, 그게 또 자기네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단연 투영되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약간 거기 사진이 나오는데 그런 사진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겠죠. 재밌었습니다. 그런 것들 할 때. 요즘의 사진은 안 찍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그닥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였거든요. 필름 카메라 찍어서 그 암실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암실을 사가지고 약품, 화학약품, 되게 발암물질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암실 작업해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말리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게 아날로그한 그런 것들이 또 그 사진이라는 거에 가미되는 것들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노이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게 디지털 카메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느낌, 그 질감, 종이를 이렇게 필름을 이렇게 종이로 해가지고 인화해서 보는 거 자체가 기계에서 인화하거나 또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나오는 그런 거의 체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저도 이거 사실 지금 이 카메라가 그 뭐더라? 뭐 360 뭐 에이스 프로 2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랑 DJI가 그거랑 비교를 막 하는데, 기능적인 거는 DJI 훨씬 낫더라고. 근데 제가 딱 이걸 무조건 선정한 이유, 제가 이번 산 이유가 렌즈가 라이카 렌즈예요. 저 렌즈가 굉장히 큰 그런 감성을 줍니다. 사실은 사진 찍거나 동영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진 찍을 때 렌즈는 되게 어떤 풍부한 감성을 넣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뭐 아마추어가 봐도 느낌이 확 달라. 아무렇게나 찍어도 어떤 렌즈로 찍느냐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라이카로 했죠. 근데 이걸로 하니까 핸드폰으로 하는 것도 훨씬 낫더라고. 이걸 좀 옛날에 사가지고 쓸 거야. 예전에 고프로 나왔을 때, 뭐 조그맣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죠. 비싸가지고. 카메라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찍는데 문제 없고 해서 그랬는데, 이거랑 카메라랑은 많이 달라. 카메라로 아무리 찍어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랑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이런 카메라들, 뭐 고프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네로 찍으면 되게 그 사람이 보는 거랑 유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큰 왜곡이 안 생기면서 색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만족합니다. 일찍 산 거. 너무 비싸가지고 쫄았지. 참 그렇습니다. 작다고 해서 화질이 떨어지지는 않더라고. 괜찮아요. 벌써 집 근처 왔네. 떠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누가 이렇게 차를, 몽키 매직 테니스? 아니야, 엄청 귀엽게 차를 만들었네.
다마스를 가지고 그 비틀의 그 폭스바겐 그 차 있잖아요. 그 약간 히피 애들이 타고 다니던 그런 이상한 차. 그 되게 재밌는 그런 차를 또 만들어가지고 타고 다니시는 차. 재밌지, 저것도. 이제 거의 집에 다가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이걸 찍으면서 막 찍고 핸드폰 찍고 그러니까 말이 느는 것 같아. 이런 좀 쓸데기 없는 말 엄청 해요. 참.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떤 거를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 거랑 이렇게 운전하면서 뭐 이렇게 안 찍으면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제가 생각한 걸 이렇게 말로 하는 건 더 추상적인 게 되게 구체화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글로 쓰면 더, 종이로 이렇게 쓰면 더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재밌네요. 이것도 기록해놔야지. 브이로그, 개인로그. 이거를 인터넷에다가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오픈할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너무 창피하잖아요. 또 누가 이렇게 보면 창피하니까 여기서 살짝 하다가 말할까. 내가 뭐 인터넷이라고 올려봐야 뭐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지. 보는 사람 없으니까 뭐 사실은 누가 봐도 뭐 나를 알아볼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은닉해야겠네. 이렇게 그 유튜브에 얼굴은 절대 안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좋겠네. 어디서 알아보면 창피하잖아요. 괜히. 되게 웃긴 일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모 항공사, 큰 항공사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쪽에서 준비를 해줬는데 줌으로 한 게 아니라 줌으로 준비를 해줬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회사 노트북으로 안 가져가서 그런가? 개인 노트북으로 들어갔거든요. 줌이니까 뭐 원격으로 하는 회의였는데 아니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제 계정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동영상 그게 저거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회사 회의인데. 네, 제가 이게 이름 뭐더라고, 계정 이름이 뭐더라고, 뭘로 돼 있거든요. 뭐 호섬인가 뭐 어쨌든 되게 웃긴 걸로 돼 있는데 아니 그거 이상한 캐릭터 넣고 그런 그림이잖아요. 아니 그게 전체 회의하는데 이렇게 참여한 인력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나오는 거예요. 아유 창피하더라고 그거 진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참여를 해야 될 거 그랬어. 어떻게 참여해 버렸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클릭하고 들어왔으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 창피하지. 엄청 양복 입고 막 엄청 잘나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막상 하는 꼬락서니를 까먹기나 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볼 때는 반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얼마나 웃겨. 그때는 뭐 넥타이 메고 이제 이렇게 다니니까 넥타이 메서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되게 이렇게 저거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개인적인 이런 거 보면 뭐 까불이지 까불이.